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릭슨 펠리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앨리스는 7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고 총 11개의 올림픽 메달을 딴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전설적인 칼 루이스의 기록을 넘어선 여자 선수인데요. 세계 육상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 앨리슨, 어떻게 훈련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단거리의 육상계의 전설인 이 앨리스는 한 시즌 만에 데드리프트 최대 중량을 약 125파운드에서 270파운드까지 끌어올린 선수입니다. 체중은 단 1kg도 늘리지 않은 채 200m 기록을 0.5초를 단축했는데요. 이 믿기 힘든 기록의 비결을 궁금하시죠? 오늘은 질량 대비 힘 개념과 함께 엘릭슨 펠리스가 어떻게 이뤄냈는지 알아볼게요. 단거리 선수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많이 먹고 많이 들어서 근육을 크게 만들거나 보폭을 늘리거나 발을 빨리 놀리면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단거리에서. 그동안 속도는 보폭 곱하기 보폭의 빈도, 케이던스라고 방정식을 맹신해 왔는데요. 그래서 무겁게 스쿼트하고 언덕을 달리고 썰매를 끌고 심지어 약물까지, 하지만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질량 대비의 힘입니다. 이제 질량 특정의 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들이 특히 피터 웨이언드라는 팀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빠른 달리기의 핵심은 내 체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밀어낼 수 있느냐, 즉 질량 대비 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큰 힘을 낸다고 해서 빠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400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사람이 700파운드의 힘을 낸다고 해도 1.75배밖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체중에 비례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반면 170파운드인 사람이 500파운드의 힘을 낸다면 체중의 2.94배, 결과적으로 가벼운 선수가 더 빠르고 민첩하게 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앨리슨이 어떻게 질량 대비 힘을 향상시켰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앨리슨은 데드리프트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원RM이 7개월 만에 125파운드에서 270파운드까지 증가를 시키고 이후에 최대 300파운드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 앨리슨의 체중이 얼마큼 늘었을까요? 고중량을 든 만큼 근력도 많이 올랐을까요? 체중도 많이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앨리슨의 체중은 121파운드에서 123파운드까지, 이게 키로로 따지면 1kg 미만으로 증가한 거예요. 내가 들 수 있는 질량을 2배 이상을 들게끔 만들었는데 체중은 단 1kg도 늘지 않은 거죠. 또한 이 앨리슨은 프라이어 매트릭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데드리프트 세트가 끝난 후 1분 이내에 깊은 점프나 스탠딩 트리플 점프, 멀리뛰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반복을 했는데 그 횟수가 6회 이하로 진행했고요. 짧은 시간에 최대의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을 짧고 강한 세트로 충분한 휴식을 주었는데요. 세트당 2번에서 3번 정도 총 2, 3세트를 했고요. 세트 사이에 휴식을 5분이나 줬어, 5분. 그리고 ATP를 충분히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그리고 이 앨리슨은 젖산 축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모든 훈련을 실패의 지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즌 만에 200m 기록을 22.83초에서 22.11초로 단축했습니다. 무려 0.5초 이상을 단축시킨 거죠. 이제 앨리슨이 구체적인 훈련 루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앨리슨은 데드리프트를 매 세션 2, 3회씩 2, 3세트를 진행했고 원RM의 85%에서 95%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트 직후 플라메트릭을 실시했고요. 폭발적인 상체 훈련 또한 같이 했습니다. 푸시 프레스, 벤치 프레스, 푸시업 등 2, 3회씩 2, 3세트를 진행했죠. 파워 클린, 클렌 저크 등 같은 방식도 활용했습니다. 복근은 등척성 운동을 위주로 했고요. 3회에서 5회 정도로 하고 3회에서 5세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을 측정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절대 앨리슨은 절대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과도한 근비대나 젖산 축적을 막기 위함이죠. 그리고 모든 세트 사이에 5분이라는 휴식 시간을 줬는데요. 왜 5분을 줬냐? 이 5분 휴식 동안 일반적으로 ATP라는 에너지가 90%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앨리슨은 본인이 가장 힘을 잘 쓸 수 있는 상황에서 폭발적인 힘을 쓰는 훈련들을 한 거죠. 여기서 또 핵심은 이 모든 걸 바벨과 박스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스쿼트 머신이나 레그 프레스나 그런 기계 같은 복잡한 장비가 없어도 된다는 점이 되게 핵심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훈련은 앨리슨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적용시켰겠죠, 다른 선수한테도. 이 다른 선수들도 똑같은 훈련을 시켰는데 데드리프트 중량이 크게 오르면서 기록도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허들 선수가 있었는데 미국에 데드리프트 파운드가 85파운드였는데 215파운드까지 증량을 시킨 거예요. 데드리프트를. 이 선수 또한 체중은 약 44.4kg에서 45.4kg 미미한 증가를 해서 1kg 이내죠. 그래서 이 300m 허들을 46.83초에서 45.88초까지 단축시켜서 우승을 했습니다. 대박인 거죠. 그러면 단거리에서는 데드리프트 중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죠. 질량 대비 힘이니까 체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처럼 질량 대비 힘을 높이는 근력 훈련 전략이 스프린트나 허들,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데드리프트 중량을 올리고 그에 상응해서 내 체중은 떨어지거나 미미한 증가만 있으면 내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더 빨라지고 더 민첩해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는 큰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닌 질량 대비 힘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무겁게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체중 증가로 절대적인 힘을 키울 수 있음을 앨리슨의 사례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체중 대비 힘을 늘려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큰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닌 질량 대비 힘을 최대화시키는 거고, 무겁게만 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체중 증가로 절대적인 힘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앨리슨이 보여줬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실패 지점까지 고중량 훈련을 해서 체중을 너무 증가시키지 않았나? 근데 그에 반면에서 체중은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중량이 늘지 않았다면 오히려 내 경기력을 망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질량 대비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서 근력을 너무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